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1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 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그런 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뭐 제2의 또 뭘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입니다. 이 무슨 회개망측한 짓입니까?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기를 미워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입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싸우자고 투쟁까지 선동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계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입니까?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끝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내란 동조 세력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번 캄보디아의 우리 청년 구금 사망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청년들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증거물 교류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범죄 근절과 남아있는 국민 송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중 범죄단지의 배후 조직들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여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재외국민대책단도 직접 현지에 방문하여 교민들의 민원도 청취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옆에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황명선 최고 그리고 이모선 의원, 홍기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상원 하원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수사 공조를 위한 TF 구성과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생업이 막혀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교민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우리 교민들의 피 끓는 사연을 접하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대책단 김병주, 황명선, 홍기환, 이모선 4명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선량하고 성실한 청년들의 삶이 피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그러나 범죄로 내몰리기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동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의 납치, 감금,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잔혹한 폭력과 위험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을 구해내고 청년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실한 삶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청년이 안전하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온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의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차게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습니다. 남은 후속 작업도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언론 매체에서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추석 연휴 등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 재판 소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 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 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 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 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들로 인해 특검 수사가 멈추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은 3대 특검 중 가장 수사 대상이 방대해 특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수사에만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김건희 씨 등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국감 도중에 내란 속에 윤석열을 아련한 장동혁 대표, 차라리 윤 어게인 교주가 제격입니다. 국힘에게는 국정감사도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안위도 윤석열 앞에서는 다 뒷전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성경과 기도의 이름으로 내란 속의 아련의 명분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윤석열은 불법 쿠데타로 법의 심판을 받을 내란 수괴이지 기도로 죄의 사함을 받을 어린 양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국민 앞에서 떠나가야 마땅한 윤석열과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이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대표에서 즉각 떠나십시오. 뼛속 깊이 내란 동조 DNA가 박혀 있음을 당대표가 또다시 입증한 국민의힘에게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힘이 급기야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허위 날조와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적법한 의사진행에 폐륜적 막말을 일삼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도
아랑곳 없이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힘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입니다. 민주당은 상습적 국회 난동범들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 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제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어 하등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해충돌성위원회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국민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발표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의 정원 확대, 대법관 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등 오랜 기간 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개혁안이 당길 예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 불신을 자초한 핵심 장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헌재에서 재판 소원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커지는 이유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명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여순 사건 77주기였습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말하지 못한 채 쓰러져간 원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는 폭력으로 많은 양민을 학살하거나 죄 없는 국민을 구금하고 고문해왔습니다. 그 국가 안에는 정치인, 군인과 경찰, 판사와 검사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다짐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한 반성이며 국가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엄중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우리 군이 이번 내란에 철저하게 사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 한 번도 국가폭력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청인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더 이상 국가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의 피와 눈물이 더 이상 새로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실을 마주하고 화해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순의 상가 받아요. 어제 그 영혼들을 부드럽게 감싸 주소서. 우리의 희망이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의 평화가 희생을 위해 피어나게 하소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을 운운하며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입니다. 극우 집단답게 혐오의 법 앞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딴 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나경원 철면피 방지법, 곽규택 상임위 난동 처벌법, 송원석 살인추동 처벌법, 김은혜 혐오법안 금지법,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법,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사람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극우 형태는 제2의 내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면에는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는 망동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당을 대표해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대책단이 범죄단지에서 빼온 국민에 대해 누구는 가해자인 범죄자라고 말하고 누구는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대책단은 국민의 생명 앞에는 그 어떤 이해도 그 어떤 국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함께하신 황명선 최고위원, 이모선 수석사무부총장, 홍기현 외통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아직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 모두가 귀환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경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책임지는 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노력, 정부의 이런 노력을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정치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국가의 최고의 덕목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국가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사이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 64분을 송환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국민 억류, 감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청 외사국 폐지 그리고 방치로 악화된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수습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들은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사이버 조직에 의해 구금이나 폭행, 고문당한 인권 침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의 경중을 철저히 가려내고 가담 정도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방치된 이 사이버 보이스 피싱 등 해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범죄의 뿌리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 UN, OECD 등과의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 발목 잡기를 멈추고 22일 예정된 외통위 현장 국감을 통해 자신들이 방치한 결과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현지에서 고생하신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과 외교부, 경찰, 교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당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윤어게인 내란 세력 덕분에 당대표가 되었지만 윤어게인 내란 세력에게 약속 안 지킨다고 욕을 먹자 느닷없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후 윤어게인 세력과 하나로 뭉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헌정질서 훼손이자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내란 세력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도소 담장 안에 갇힌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내란 공범일 뿐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과는 어떤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에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 3,79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월가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하지만 요즘 우리 코스피는 근심의 벽이 아니라 야당의 비아냥과 조롱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정치 불안과 경제 무능 속에 코스피는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취임 직후 2,600선이 무너졌고 취임 첫 해 장중 2,1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투자 심리는 맥을 못 추다가 비상계엄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던 소위 박스피 시절을 벌써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4월 9일에도 종가가 2,290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을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면서 말이 안 되는 허황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전주로 입문한 후보가 시장을 가볍게 본다면서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냉소와 반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섰으며 시장은 이에 신뢰로 화답했습니다. 6월 4일 대통령 취임날 코스피는 2,700선을 돌파하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6월 13일에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 이래 3,000을 넘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1일 3,100, 그리고 야당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경제 내란이라면서 반대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8월 25일에는 3,200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에 투자를 호소한 9월 25일에는 3,470,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정부는 민주노총에 사로잡혀서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 못한다고 악담을 했던 10월 11일에는 3,600을 넘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와서야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만들겠다며 숟가락을 얹는 중입니다. 월가의 격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비관론자는 인기를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시장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회복과 성장에 진입했다는 신호와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세장의 배가 아픈 야당이 경제의 밝은 현자인 양 하며 비관론과 비아냥을 쏟아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소와 조롱의 벽을 넘어서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가치 상승, 국민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속에 대한민국이 주가지수와 함께 도약하기를 꿈꿔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제가 말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이런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막 취임해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국회법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국회법 49조를 보면 위원장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의 회의 진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49조에 되어 있고 52조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52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145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5조 회의 질서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회법 165조 국회회의 방해 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145조 2항에 의한 퇴거 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6조 2항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 회의 방해와 관련해서 국회법 관련 조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되면 가중처벌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사 고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 고발 당할 일을 벌리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항이란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